사회적 기업의 개념 자체가 사회적인 가치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소셜 미션과 비즈니스 모델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게 어떤 아이템이든 간에 주변 사람한테 알리고, 그리고 그 일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들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회적 경제 관련한 그런 육성 정책들이 민간 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훨씬 더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계약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들이 공식적인 채널이 되는 거죠. 예. 대표적인 게 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육성 사업 말고도 뭐 그 소셜벤처 경연대회라든지, 혹은 또 이제 각 지자체나 혹은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굴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 관련 지원 제도라든지 절차라든지,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그 망라되어 있는 곳이 사회적 기업 진흥원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일단은 한국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는 게 가장 공신력 있고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어떤 사회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지금까지는 갖고 있지 않았지만 기존의 사업에 새로운 미션을, 소셜 미션을 부여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저희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연결이 되는 게 제일 빠른 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라든지, 또 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사이버 교육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할 때도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제공하는 사이버 교육 수강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도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각종 그 업종별 사례라든지, 그리고 절차, 또 인증제도나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보시면 일단 내가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내 아이템이 사회적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건가? 그런 예시들이, 사례들이 있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은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되는 거죠. 사회적인 가치를 누군가한테 공감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잘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게 사실 기업 대표님의 마인드도 그렇지만, 그 뜻에 동참하는 그 기업에서 같이 일하는 근로자라든지, 혹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수혜를 받는 수혜자분들이 그런 것에 동의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간결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소셜 미션,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이제 노력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게 저희 이제 뭐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라든지, 뭐 지원기관의 컨설팅이 이제 그런 건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진 않거든요. 그 유사한 사례라든지 참고할 만한 어떤 다른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연결해 줄 수는 있어도 당신의 소셜 미션은 이것입니다라고 저희가 말씀해 드리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품이 공급돼야 될 이유, 그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보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데서 사회적인 미션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그 제품 자체의 어떤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개발에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품 자체보다도. 예를 들어 그 장애인 분들이 만드시는 빵, 이런 것들은 대체로 그 빵 자체가 뭔가 사회적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일반 고용시장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이 그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가정이나 사회의 부양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완화할 수 있고, 또 그런 제품들을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영역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셜 미션을
누군가한테 공감을 시켜야 사회적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그 공감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기업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일종의 투표를 하는 거죠. 예.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소셜 미션이 명확하고 잘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인지를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장이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스토리 펀딩이라든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올려봤을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기업은 괜찮은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던 게 주식회사 열린 책장이 했던 청각장애인 분들에게는 하나의 언어인 수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 이모티콘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이 이모티콘의 내용이 이 동작의 내용이 수화로는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는 비장애인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한테 또 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콘텐츠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팔렸고 그 실제로 사용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카카오 쪽하고 잘 얘기가 돼서 스토리 펀딩에서 나왔던 그런 그 수익금하고 그리고 카카오 측이 그 해당하는 분만큼을 추가로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쓰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이 있었어요. 그 가장 와닿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증 장애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우리 대전에는 그 열리지 장애가족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 장애인들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세차라는 아이템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3, 40분 안에 하나의 작업이 끝나고 그리고 굉장히 세밀한 곳까지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세차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런 시장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뛰어든 거죠. 예, 그래서 그 중증장애인 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유형으로서 대전에는 열리지 장애가족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게